첫 번째 주인공부터 볼까요? 누굴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인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어떤 공천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당 안팎에서 본인의 호남 출마를 위한 사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천 잡음과 이 컷오프 논란이 정리되지도 않았고 공천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급기야 법원의 가처분 인용까지 나왔는데 공관위원장이 본인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공천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천위원님들이 오늘 이제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천은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의 힘이 변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존의 틀을 건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공천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공천입니다.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책임은 공천관리위원장인 제가 무겁게 안고 가겠습니다. 사실 공관위에서 이 부산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공개 반발하면서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끌어냈던 우리 곽규택 의원님도 공관위원회에서 이제는 일괄 다 물러나신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공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이제 광주 전납 통합시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저께 저 발표하시고 이제 일기 공관위를 이제 다 일괄 사임한 것은 어제 오전에 발표 상황이었는데 어제 오전에 발표할 때만 해도 이제 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충북과 대구 지역의 공천 과정도 뭐 경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고요. 다른 지역도 중앙 공관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실상 마무리는 한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이제 사임 발표한 이후에 오후에 이제 충북 지역에 판결이 나면서 이제 그러면 대구도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대구를 또 새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죠. 물론 이제 2기 공관위를 새로 구성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본인의 광주 전남 통합시장 출마도 고려했고 또 재보궐 선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도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한 것 같고요. 네. 박정현 의원께서 아무래도 공관위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발언하실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제한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물어보는 건데 이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입니까? 오후라고 하지만 김영한 충북지사가 냈던 가처분 인용됐고 대구 같은 경우는 주호영, 이진숙 둘 다 무소속 나오겠다 이러고 있고 이러다가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인용되면 정말 혼돈 그 자체잖아요. 근데 지금 공관위가 없잖아요. 글쎄요. 저는 일관성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퇴한 것보다는 어제 사퇴한 게 더 낫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려면 더 진작했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물론 어제보다는 지난 2월 달에 했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했든지 그게 훨씬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감인 건 뭐냐면요. 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떠난 겁니까?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금 전에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예. 저는 그 예상도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컷오프하는 거는 당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죽 그 공천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으면 법원에서조차도 그 가처분을 인용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마 오늘 나올지도 몰라요.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도 또 인용될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구 핫플레이스인데. 그러면은 지금 공천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하는 게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뭔가를 해낸 것처럼 마무리한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떠나는 게 저게 말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정현 씨는 출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씨가 3선 의원인데 그중에 재선을 호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로 출마했었을 때 그때 몇 퍼센트 얻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18.81% 얻었어요. 선전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도 또 출마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도 23.7%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기대하고 내가 나가면 그래도 두 자릿수를 갖다가 이번에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정현 씨에 대해서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의 정치 인생 중에서 아주 처참한 그 역대급 참패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본인 출마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당에다가 추가적인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니까 이정현 씨는 저기 전남 뭐 그 통합지사에 그 출마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파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취지의 비판,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강한 비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 한번 보시죠. 영남 의원, 공천 과정에서 논란만 나왔다. 처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자기가 책임을 다지겠다고 했는데 무슨 책임을 질지 알 수가 없다. 한 재선 의원은요. 당을 풍비박산시켜놓고 가는 모양새가 아쉽다라는 돌직구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은 뭘까요? 장동혁 대표는 알았을까요? 결단을 존중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위에 애써주신 데에 감사. 당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전남 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거 출마라는 헌신적인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심 장심 얘기 안 그래도 당 밖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공천은 별도의 공관위를 꾸려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 경선은 처음부터 다시 해라 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은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했지만 저희들 눈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게 장 대표만 고마워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저는 지난 1차 그 사퇴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장동혁 대표의 약속 대련이라고 사퇴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2차 사퇴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약속 대련.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도망간 거지 저게 무슨 공천을 마무리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다는 얘기도 정신승리 같고 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더라. 그것도 정말 뭐 앞뒤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그 더 이상 이제 그 공관위원장으로서 지금의 공천 후폭풍에 대해서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출마를 핑계로 해서 도망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이 공천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를 공관위로 내세울지, 네. 그 공관위에서 과연 이 모든 걸 다 수습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약간 힌트를 얻었는데 주호영 의원이 만나서 그 저기 장동혁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숙고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가처분도 오늘 내일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저기 충북 그 지사 김영환 지사도 인용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숙고했다고 했고 원래 장동혁 대표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정현 공관장이 컷오프 시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한 바도 있어서 아마도 대구시장 거기다 지금 대구의 여론조사가 워낙 지금 김부겸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호영과 이진숙 씨를 포함한 경선 구도로 되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컷오프 시킨 이후에 추가 접수를 받은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추가 접수 받은 그 김수민 후보는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그래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그
저기 지사를 돕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충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김영환 후보하고 윤곽근 후보 간에 경선을 다시 치르는 쪽으로 아마 당 최고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결정을 위해서 그 저 이정현 그 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사전에 해서 사퇴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공관위원장이 결정했던 것들을 다 번복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가처분 결과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본인이 져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 출마를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리얼미터가 이 대구시 선거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밌는 건 리얼미터가 컷오프된 두 사람을 컷오프 됐다고 뺀 거예요. 공관위 결정을 잘 따르는 리얼미터. 지금 보면 김부겸 전 총리 49.5%, 추경호 15.9, 유영하 5.8, 윤재옥 5.6, 홍석준 3.2, 이재만 3.2, 최현석 2.4. 다자 대결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진숙, 주호영 두 사람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이 공천 잡음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가상 대결 보면 김부겸, 유영하 57.2, 31.1, 김부겸, 윤재옥 56.9, 29.0, 김부겸, 이재만 60.0, 25.3. 세 명 더 있죠. 김부겸, 최현석 57.8, 26.7, 김부겸, 추경호 52.3, 36.6, 김부겸, 홍석준 58.3, 25.9. 양자 대결도 다 밀린다. 이 조사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른바 리트윗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선당후사라니. 장동혁 대표 비판한 거죠. 잘못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사실 이 공천 파동이 많은 지지층을 이탈케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대로 이제 와서 뒤늦게 공천을 처음부터 돌려도 떠났던 민심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가 미지수인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용 공관위원장이 훅 떠났어요. 여성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중에 공관위원장이 공천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체했다, 사퇴했다. 이거 공관위 붕괴다. 이거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공천하고 선거 관리하는지 다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또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광주 전남 통합시장 출마 때문에 사실은 사퇴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셀프 공천 비판받으니까 그 비판 약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나온 줄은 몰랐는데 그 헌신의 결단 감사하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약간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대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예. 보세요.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도 사실은 김부겸 총리가 굉장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대구 시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무당층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실제 민심은 근소하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어쨌든 김부겸 총리가 그야말로 결단을 하셔가지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이제 일희일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저 안 나오는 여론조사를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분위기는 약간 심상치 않다. 혹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잘못한 그러한 공천을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약속대를 하면서 사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주호영 의원의 법원 그 가처분 효력정지가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경선은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혼돈인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고 아니 국민의힘이 도대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어떤 면목에 면목에 들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진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바로 잡는다면 선거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선택이 남은 건데 누굴 다음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울지 이 어지러진 공천을 원칙대로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그럴 의지가 있을지가 의문인 겁니다. 그 가운데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장동혁 대표께 당 운영 공천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방으로 찾아오시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지금 공천 파행, 공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숙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뭐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할 이야기니까 제 생각이나 결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영 부회장님과 말씀 나눴고 주호영 부회장님께서는 대구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고가 너무 긴데 정치 변호사님 지지율 아까 보셨잖아요. 언제까지 더 숙고를 할 거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대구뿐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몇몇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을 취재했는데 대구 상황 때문에 당 지도부가 대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숙고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은 군데에서 제 얘기 직접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장동혁 대표는 숙고 중인데 어떻게 언제 숙고가 끝날지 어떻게 숙고를 끝낼지 어떻게 대구를 바로잡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장동혁 대표 특징이 있어요. 숙고 끝에 악수를 꼭 두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나오기 전에 분명히 빨리 그 징계를 취소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원 결정 나오면 거기에 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배현진 의원 그 징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더 강한 거였다고요. 누가 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럼 먼저 취소한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제 김영환 지사 관련해가지고 컷오프가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오늘인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뭐 기각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재판부란 말이죠. 같은 재판부입니까? 같은 재판부예요. 아 그러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여태까지 가처분 3개 인용됐는데 다 같은 재판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이정현 씨가 아니고 그 판사님인 것 같아요. 가처분 재판부가 공천관리위원장이다. 거기서 공천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진짜 웃기네요. 저도 이제 옛날엔 산을 좀 탔었는데요. 요즘은 잘 안 가지만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계속 내려가다 하면 길을 더 잃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백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야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인데 계속 숙고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칙대로 상식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은요 컷오프라고 하는 걸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옆에 곽대 의원이 계시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곽대 의원이 자리 박차고 안 일어났으면 부산도 지금 컷오프 내용에 휩싸일 뻔했어요. 이렇게 저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장 이제 그만뒀지만 컷오프라고 한 낡고도 그 쓸모없는 칼을 막 휘둘러 그 대다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자체가 컷오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동혁 대표하고 몇몇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이 많은 비판 주셨으니까 곽대 의원님께는 좀 앞으로의 어떤 대책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그래도 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앞서 여선홍 부대변인 분석했던 것처럼 무당층으로 많이 갔어요. 그럼 다시 국민의힘이 늦었지만 원칙대로 바로 잡으면 다시 또 지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제 2기 공관위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굴 내세울지도 중요하겠군요. 모든 결정은 이제 2기 공관위에서 결정을 할 문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도 미리 선을 끊는 그런 말은 하기는 어려운 지금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그 가처분 인용 결정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 추가 공모를 받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어요. 어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웬만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멘트를 시작하는데 어제의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례적이다. 예, 그러니까 2차 공모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1차 경선 대상을 정하는 컷오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의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지만 어쨌든 이기 공간위에서 향후에 당 내의 여론과 또 해당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충북과 대구 지역의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시간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자, 그 가운데 충북 문제도 또 불거졌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얘기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아무 데도 호소할 길이 없고 회복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의 이런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그런 논지에 말씀드렸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법원이 컷오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거예요. 서울 남부지법재판부. 주호영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컷오프와 추가 공천 접수 진행은 당원 당규 위반이자 민주적 정당성 훼손이 인정된다라며 효력 정지를 인용했어요. 이렇게 되면 당이 한 컷오프, 김영한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는 효력이 멈춰지는 겁니다. 컷오프 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의 경선은 컷오프하고 나서 그 후의 절차를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 건지 좀 얘기 들어볼게요. 자, 김영한 지사 입장 나왔습니까? 천길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사법부가 판단 내려주셨다. 경의를 표한다. 당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간 거 송구한 마음이지만 당내 민주주의 문제다. 라고 본인의 이제 명분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곽태우 의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컷오프의 효력이 정지된 거잖아요. 법원에 의해서. 지금 이 이후에 뭐 경선 과정을 지금 진행한 것은 별도로 없어요. 없군요.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추가 후보가 들어오고 기존 후보들이 조금 반발해서 본인은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조금 혼란은 있지만 아직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 충주맨 김선태 씨를 배출한 충주시장. 시장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분은 나가 스스로 있잖아요. 이제, 예,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기 공간위에서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뭐 지금 법원의 일단 결정을 뭐 받아들여서 김영한 충북지사를 경선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뭐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공모를 또 거칠지 아니면 기존 후보 중에서 이제 경선 절차로 들어갈지 이 부분을 아마 이기 공간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공관위가 절차 갖춰서 다시 컷오프 할지 예. 아니면 김영한 지사 포함해서 다시 공모 받을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거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남은 사람들이. 그렇죠. 토론하고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근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건 또 일대 혼란이 있겠군요. 이제 가처분 결과를 보긴 봐야 되는데 충북의 경우하고 대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원래 법원에서는 이 컷오프 쉽게 말해서 경선 대상을 정하는 이런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당의 재량 사항이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절차에 위배가 됐을 때 이제 가처분을 인용하는데 사실 대구에서 같은 경우는 딱히 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고 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당은 그냥 간다. 그렇죠. 그럴 대구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무소속 불사하겠다라는 이진숙 주호영 의원의 결심도 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 상황이 복잡하군요. 한 가지만 더 곽태우 의원님 좀 질문 드리면 관련해서 이기 공관위원장은 장 대표가 누구 모셔올 만한
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가 올까 싶은데. 뭐 지금 어저께 이제 사실 이 오전에 공관위원장 사퇴를 하고 네. 오후에 저녁 시간 무렵에 이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는 바람에 사실 당에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제 공천 과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신속하게 이제 이 공관위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고 아마 당 대표가 당내 중진들과 아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욱 대표는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반발했습니다. 2차 시험 공부가 잘못됐으니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라는 것이냐 여러 고민할 것이다. 일단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김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충북 관련된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김수민 그 전 의원을 특정해서 의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가 공모도 받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반발해 가지고 후보 중에 두 분이 사퇴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처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영환 후보가 사실 사법 리스크도 대단히 있고 또 오송 참사라든지 또 각종 그 설화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또 그 김영환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입장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컷오프 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 시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절윤 뭐 선언문도 발표도 하고 이런 마당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실제로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경선 절차를 다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계속 다투봤자 법적인 거 사실은 정당의 그 공천과 관련돼서는 사법부가 사실은 개입을 하지 않아 왔던 게 그동안의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그 당원 당규라든지 이런 상식 또는 국민의 상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저하게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국민의 눈높이라고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북 다음은 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처분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시작일 뿐 다른 지역도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다. 컷오프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줄줄이 가처분 걸면 이거 어떡하냐라는 걱정들이 사실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익주 변호사님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마저 인용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 공천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이야기 그 아니었겠습니까? 경선 진행 중인 경선도 중지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뭐 그거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요 곽규택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 기사만 봤을 때 왜 그 가처분이 인용됐느냐? 컷오프 후에 추가 공천 접수한 게 그게 당원과 당규 위반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김 지사 관련해가지고 그 기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요 정도로 설시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그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힘 공천 자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공천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인용을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을 떠나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뭐 본인은 출마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겠지만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공관위원장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요 지금 제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천하고 후보를 내세우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처분 신청한 거 다 그냥 취하하고 그냥 원래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윤곽금 충북지사 예비 후보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어게인 후보니까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부에서 자꾸 윤어게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네. 저희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장된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곽근 후보는 스스로는 윤어게인 후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기본에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보수의 가치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맞습니다. 나는 윤어게인 후보다라는 얘기까지 급기야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홍 대변인? 아니 윤곽근 후보야말로 윤어게인의 본진이죠. 그냥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윤곽근 변호사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 나가서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윤어게인의 변호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어게인의 심장 같은 분인데 이분이 지금 김영한 지사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조길령 전 춘주시장도 다 떠나가고 돼서 1대1 구도가 형성될 수 있고 지금 저렇게 고성국 씨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고 이렇게 약간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충북지사는 아마 윤어게인 후보인 윤곽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모든 것을 뭐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결국에는 충북의 윤어게인 후보가 나오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공격받고 있는 지점이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윤어게인 후보가 거기에 상징 같은 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윤어게인 세력들이 다시 뭔가 활기를 친다, 다시 이제 전면에 부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청년비례 공천도 이혁재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윤어게인 뭐 자산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게 뭐 민주당이 요즘에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내란 심판 뭐 이걸 다시 이런 기치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공관위원장 뭐 많은 비판을 했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뭐 2기 공관위가 들어서게 되면은 직전까지 공관위원장이었지만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네요. 본인이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면접 보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새 공관위원장은 충북 4선의 박덕흠 의원을 모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진에다가 범친윤계로 분류됐던 박덕흠 의원이었거든요. 공관위원장, 2기 공관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박 의원이 어떻게 이 공천을 정리할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